안녕하세요. 경제학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그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 한 편을 꺼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조세창 시자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1794년 미국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농부들이 손에 총을 들고 있죠. 이 사람들 표정에서 분노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어서 정부에 맞서 싸우게 한 걸까요? 보통 역사책에서는 이 사건을 위스키 반란이라고 불러요. 아니 근데 정말 술에 붙는 세금?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거의 뒤집어질 뻔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맞아요. 이 위스키 반란, 이게 그냥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갓 태어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아주 거대한 시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문제가 한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때는 1791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독립전쟁 때 진 빚 갚아야 하니까 위스키에 세금을 좀 매깁시다. 처음엔 그냥 불만이 좀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3년 뒤 1794년이 되니까 서부 펜실베니아 농부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해서 격렬한 무장 봉기로까지 번지고 만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18세기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국가는 도대체 왜 세금을 걷는 걸까요? 정부는 왜 항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세금은 정부가 일하는 데 필요한 돈, 그러니까 활동 자금이에요. 정부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 돈이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낸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공교육,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그리고 아까 그 해밀턴처럼 나라가 진 빚을 갚는 데도 쓰이죠. 이 모든 게 사실 세금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모든 세금이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세금은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 또 어떤 세금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치 착한 세금과 나쁜 세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만들 것 같으세요? 도대체 어떤 세금이 좋은 세금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자, 첫 번째, 효율성은 뭐냐면 이 세금이 경제에 주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고요. 두 번째, 공평성은 세금 부담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공정하게 나눠졌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 세금의 두 얼굴,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진짜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자주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효율을 챙기자니 공평하지 않고 공평을 챙기자니 효율이 떨어지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세금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부터 볼게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건 똑같이 100억을 걷더라도 경제 전체에 주는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물건 팔 때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장사해서 뭐 하나 하고 의욕을 잃겠죠. 이게 바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세금인 겁니다. 다음은 공평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공정함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똑같이 10% 내는 부가가치세가 공평할까요? 아니면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더 공평할까요?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죠? 이게 바로 공평성 논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세금 정책이 가진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시소 같아요. 한쪽 효율성을 확 높이려고 하면 다른 한쪽 공평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공평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경제 전체의 효율이 뚝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조세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위스키 반란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위스키 반란은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공평함에 대한 아주 격렬한 싸움이었다. 당시 농부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냐면요. 왜 저기 동부에 사는 부자들은 가만 놔두고 힘들게 농사 짓는 우리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냐. 바로 이 공평성이 무너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세금은 정부가 일하기 위한 필수적인 돈이다. 둘째, 위스키 반란은 세금 속에 숨어있는 효율과 공평의 갈등을 보여준다. 셋째, 그래서 모든 세금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목표는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200년도 더 전에 위스키를 만들던 농부들의 그 분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